안녕하세요, 생활 리뷰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로봇 청소기는 흡입, 물걸레, 자동 먼지 비움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심지어 세제를 넣어서 물걸레를 세척해주는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초기 출시된 자이로스콥 센서가 탑재된 답답한 로봇 청소기에 저는 크게 실망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리뷰어들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로봇 청소기의 활용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약 5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다이슨 청소기의 배터리 상태가 메롱이라서 이 배터리를 교체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홈쇼핑에서 비스포크 청소기 패키지를 심야 방송에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술김에 구매해버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취객들을 겨냥한 방송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혹시 지금 삼성의 비스포크 Z봇 구매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삼성의 비스포크 Z봇 라인업은 두 개입니다. Z봇, Z봇 AI 둘 다 물걸레 기능은 없는 제품이고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닥에 놓인 물건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유무 차이로 가격은 약 2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제가 리뷰한 제품은 청정 스테이션이 포함된 Z봇이고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약 3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했던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서입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로봇 청소기가 LDA 센서, 즉 라이다 센서를 탑재하고 있을 만큼 이 굉장히 보편화된 기술인데요. 삼성의 Z봇 역시 LDA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답답하고 멍청했던 자이로스콥 센서의 로봇 청소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똑똑해진 점이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LDA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고 모든 청소기가 다 똑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LDA 센서를 얼만큼 잘 활용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놓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의 Z봇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아파트를 청소하는데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배터리는 한 번 청소에 약 45%를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똑똑하게 센서가 사물을 감지하면서 자신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체크하며 청소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전체 공간 청소를 먼저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벽면 등의 구석진 곳을 다시 한 번 더 청소하는 동작, 그리고 또 벽을 타고 다니면서 청소솔 방향으로 벽을 타는 행동은 똑똑하게 청소를 진행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청정 스테이션입니다. 청정 스테이션은 옵션 구성품이고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로봇 청소기를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로봇 청소기 자체에서 먼지통을 분리한 다음에 물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기만 구매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Z봇의 먼지통 용량이 0.3리터로 매우 작고요. 청소기를 사용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먼지통 비우면서 먹는 먼지와 이걸 수시로 비워주려면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귀찮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고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건데, 이왕 로봇 청소기를 구매한다면 스테이션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세 번째 좋은 점은 스마트 컨트롤입니다. 사실 세탁기나 무선 청소기나 인덕션 이런 제품은 스마트 컨트롤 이런 게 정말 쓸데없잖아요. 세탁기 안에 빨래를 자동으로 넣어주면 또 모를까. 그런데 집 밖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로봇 청소기는 스마트 컨트롤이 분명한 장점입니다. 외출 시 집에 돌아오기 전에 청소할 지역 그리고 청소가 불가능한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흡입 설정이라든지 청소 후의 리포트 기능들은 유용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사용 기간 동안 앱 컨트롤을 통한 제어 시 자잘한 오류 없이 동작하는 앱의 안정성은 분명한 장점이었습니다. 반면 아쉬운 점을 좀 얘기해볼까요? Z봇 AI는 있지만 Z봇에는 없는 기능, 바닥에 있는 장애물 감지 기능입니다. 물론 이 기능이 없어서 Z봇 AI보다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Z봇의 경우에는 LDA 센서 높이로만 장애물을 스캔하기 때문에 센서 높이보다 낮은 장애물은 감지를 못합니다. 부딪혀보지 않고 미리 알아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장애물은 밀고 다니고 무거운 장애물은 부딪혀보고 피해 다니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물티슈 깍 같은 거는 밀고 다녀도 문제 없죠. 그런데 이게 작은 수건이나 전선, 케이블 같은 것들이 말려 들어가면 청소기를 구출해줘야 되고요. 다행히도 저희 집 아둥이는 화장실에서만 실내를 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배설물들이 바닥에 있다면 온 집안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청소 전에 항상 바닥을 확인한 후 청소를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번거로운 점은
지금 이 홍보 문구에는 엉킴 방지 그라인더가 브러쉬에 걸리는 머리카락을 잘게 잘라주는 엉킴 방지 기능으로 브러쉬에 손댈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청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청소 후에 브러쉬 양끝과 청소솔에 감겨있는 머리카락들을 이렇게 하나씩 뜯고 있다 보면 또 당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제품에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턱 등반 기능이 없습니다. 두께가 약 1cm 정도 되는 카펫은 문제없이 오르내리면서 청소가 가능한데요, 제가 실험을 위해 1cm의 요가 매트를 2개를 깔아서 2cm의 높이를 만들어 봤는데 이 턱을 넘어가기를 응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카펫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청소기와 바닥에 약 1.6cm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보다 높은 장애물은 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문턱이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방마다 청소기 실을 옮겨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집 밖에서 스마트 컨트롤로 청소해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집안에 문턱이 있다면 삼성 Z봇은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사용해본 비스포크 Z봇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 저희 집은 일단 유아는 없고요, 문턱도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3인 가정으로 로봇 청소기 청소 종료 후 청소 상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태였어요. 청소 후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는 편리함, 분명 로봇 청소기 덕분에 집안 청소는 무조건 편리해졌습니다. 반면 청소기를 돌리기 전에 바닥에 있는 물건을 좀 치우고 사용해야 된다는 번거로움, 흡입 청소만 지원하는 제품인데 50만원이 넘는 가격, AS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고장이 잦은 라이다 센서나 이런 타 부품은 1년 무상 보증인 점을 고려해본다면 특별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청소기라는 게 생활하다 보면 로봇 청소기 외에 직접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로봇 청소기 하나만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편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데일리로 로봇 청소기를 돌리면서 구석진 곳이나 물걸레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인 청소기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비스포크 Z봇을 추천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아무리 비싼 제품도 무조건 다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에코백스나 로보락 쪽의 제품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의 비스포크 Z봇 청소기 구매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 오늘 제가 리뷰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